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실 오늘 적당한 크기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강의실이 가득 차 있는 게 아주 계획이 굉장히 잘 된 그런 세미나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 고문님과 김원중 지식재산연구원장님,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닥터 스티픈 메릴 교수님을 비롯한 미국적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김종득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산학협력단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과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학계와 산업계에서 공학기술인이 아주 최고의 권위 있는 모임인 공학한림원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런 지식재산 기본법 통과를 기념하는 통과 시기에 맞춰서 이런 훌륭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기관에서 스폰서하면서 이렇게 축하한다는 게 조금 우습지만은 그래도 다른 기관 스폰서하는 것보다 여기에 스폰서하는 게 훨씬 더 보람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양국의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산학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협력의 활성화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특허 행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지식재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21세기가 지식 기반 사회에서 특허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를 한편 살펴보면 우선 기업은 자신의 주력 제품에 대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기업이 프리덤 오브 비즈니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기관을 통해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는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특허 전쟁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삼성이 3만 개 이상의 미국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아니었다면 급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마도 퇴출 위기에 몰렸을지도 모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허는 기업에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시킨 회사는 IBM이라고 합니다. IBM은 강력한 특허 폴리오 구축을 통해서 고유의 비즈니스 영역을 지키면서도 1조 3천억 원의 기술료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2008년 기준입니다만은. 이렇듯 오늘날의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을 지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핵심 특허 그리고 원천 특허로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기업 자체의 R&D에만 의존했던 과거 관행은 벗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허에 대해서 다른 경쟁 업체와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제휴를 맺거나 또는 대학, 공공연대 외부 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 개발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줄이고 자신들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을 저희들은 뚜렷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업 혁신 확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 입장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개발된 특허는 자체 사업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달리 비즈니스 영역 확보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R&D 성과인 특허 기술이 산업계에 적극 활용되면 로열티 수입이 발생되어서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업의 R&D 및 제품 개발에 대학과 외부의 지식과 기술력을 이용함으로써 기업과 대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역량의 현주소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특허의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R&D 투입 비용 10억 원당 특허 출원 건수가 우리나라는 1.3건, 한 건 1.3건이었고 미국의 대학은 0.22건이었습니다. 캐나다는 0.16이네요. 우리나라가 뭐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 미국의 한 6배, 캐나다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의 평균 출원 건수가 각각 68건, 68.5건으로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양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와 견제와 한국의 그 특허 출원 건수 이것이 비교적 낮지 않은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은 아직 개선할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지요. 먼저 우리나라 그 대학의 그 공공연의 기술 이전율을 보면은 2009년도에 22.7%였습니다. 미국이 25.6%니까 여기에 비교하면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된 기술의 건당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25,000불 수준 한 건당 25,000불 수준의 기술 이전료를 받은 거에 받았습니다만 미국은 72만 7,000불입니다. 그래서 약 30분의 1 수준, 3% 수준의 가격 차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생산성도 연구 생산성이라는 것은 연구비 지출분의 기술료 수입,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됩니다만은 그 연구비 지출에 대한 기술료 수입이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1.35%인데 미국의 경우 6.82%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한국의 5배 정도에 이릅니다. 이러한 그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이러한 통계를 개별 사례에서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사례입니다만은 2008년 한 해 기술 이전 수입으로 7억 불의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기술 이전 수입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억 2,300만 불, 죄송합니다.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숫자가 헷갈리네요, 저도. 2,300만 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기술 이전 수입이 2,300만 불인데 비해서 노스웨스턴 대학 한 대학의 수입이 7억 불이니까 미국 한 개 대학의 3.4%에 불과한 굉장히 낮은, 물론 뭐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뭐 50분의 1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2% 크기네요. 뭐 이게 크게 뭐 낮다 높다 물론 나라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특허 제도에 따른 역사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선진국하고 저희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아직은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에서의 시장성 있는 특허 창출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에 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우리나라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대학 공공 및 기업 연구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허 출원의 목적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40% 정도가 과제 평가료나 연구 실적 때문에 특허를 출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특허를 출원한다고 한 대답은 21.8%입니다.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특허 출원의 이유로서 주요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 34%, 수익 창출을 위해서 특허를 출원한다는 게 33%,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두 개를 더하면 67, 8% 되고요. 연구 실적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12%였습니다. 한국에서 40.4%였으니까 한국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적은 숫자네요. 이러한 숫자를 미뤄볼 때 우리나라 한국의 연구자들의 연구 방향이 아직도 수익적이고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연구 실적 같은 양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부터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수특허 창출을 위해서 우선 무조건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강한 특허를 출원하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D 기획 단계부터 특허 기술 동향 조사 등 체계적인 특허 분석을 통해서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에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R&D를 수행하는 단계에서 특허 전략 전문가를 파견해서 특허 전략을 공동으로 제시함으로써 핵심 원천 특허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출된 특허의 사업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학 공공연의 유망 특허 기술을 찾아내서 여기에 부족한 기술을 보강해서 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분석을 통해서 개별 기관의 특허만으로는 시장 가치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특허 권리들로 맞춤형 IP 패키지를 만들어서 기업에 활용 가능한 특허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고려대, 한국식품연구원 등 20개 기관에 특허관리 전문가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유 특허를 관리, 기술 이전 등 전략적 특허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아주대에서는 당초에 발명자가 1억 정도의 가격으로 산정했던 특허를 특허관리 전문가가 재검토하고 산학협력단과 협조를 해서 어느 석유화학 회사에 6억 6천만 원에 판매, 이전하는 성과를 거둔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 기술을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기술 거래 시장이 있어야 하고 또한 특허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온라인 시장인 인터넷 특허 기술 장터 IP 마트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특허 기술 장터를 개설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기술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 유통 상담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특허 자동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우수 특허를 가려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자동 평가 시스템은 스마트라고 부릅니다만은 현재 대학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한양대, LG전자, 산업기술진흥원 등 46개 기관이 회원으로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산업계의 기술 혁신에 따라서 기업과 대학, 공공연의 연구 체계를 연계하는 일이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산학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과 공공연에서 기업이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서라도 사용하기를 원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특허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이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체제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 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연구자에게 대한 보상 시스템이 정립이 되면 기업에서도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R&D로부터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창출된 우수 특허가 산업계에 제대로 연결이 돼서 제대로 이전이 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한미공학한림원 그리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시러 멀리 오신 메릴 박사님을 비롯한 연사분들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